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이 사라지는 직업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될지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결의 구본건 기자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네, 우리 김동규 박사님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이 미래 직업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2013년도에 프레이 교수와 오스본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가 47%가 기술 대체로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LG 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3%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연구소의 아니면 연구의 수치는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생기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고민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그럼 도대체 과연 어떤 직업들이 소위 사라진다 혹은 대체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고용정보원에서 2018년에 이제 이렇게 변화할 직업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위기가 위험이 높은 직업들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립하고 뭐 이제 운반하고 이런 생산과 제조 관련한 직업들 그리고 이제 의료 같은 데서도 뭐 이런 진단 방사선과 같은 요새 이제 컴퓨터 비전 능력들이 발달하니까는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위기에 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사라질 직업과 나타날 직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요 우리가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죠. 네. 우리 점점 더 자동화 도구와 과거에 복잡했던 것들이 점점 편리해져요. 우리가 점점 편리함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와, 얘 정말 편리해졌어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마다 사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절반 이상도 앞으로 지금 직업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사라질 직업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새로 나타날지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라지는 직업에서 앞으로 생겨날 직업으로 이제 이동을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래의 변화에 안전할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건 되게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미래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현재 기술 수준이 어떤가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태도나 우리들이 뭔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욕망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직업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사라질 직업보다 앞으로 새로 생겨날 직업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뭐 산업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좀 사라지는 직업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그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곳이 실제 제조 생산 현장입니다. 실제 그 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LS 산전 실제로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일반 전기 부품을 생산하는데 거기 제조공들, 부품 제조공들과 그다음에 그 부품이 나오면 품질 검사하는 검사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보통 테크니션 정도의 수준인데 그 일자리가 작은 부품 같은 경우는 실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스마트 팩토리로 그쪽에 있는 일자리 아니면 그 근로자들은 이제 큰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화나 로봇화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 쪽으로 직무 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고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아마존 같은 경우 창고에 보면은 키보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자동화 로봇이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창고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뭐 근처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가면 키오스크가 많이 최근에 도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이제 계산원들이 예전에 2명이었다면 1명으로 줄고 그 계산원 1명은 햄버거를 제조한다든가 그런 서빙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일자리가 직무 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변화들이 좀 있지 않나요? 지금 하이패스가 많이 도입되고 있죠. 네. 예, 그러면서
기존의 그 요금 수납원들 같은 일자리가 많이 좀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기술 혁신만으로, 기술 발전만으로 그게 일자리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그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기술 하나만 갖고 우리가 일자리를 판단하는 거는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고속도로도 변하고 또 요즘에 무인 자동차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무인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까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생긴 그리고 그 안에서 떠오를 직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자님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떠오를 직업이 뭐냐? 이게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 떠오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라질 직업, 위협받는 직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 우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일들 있죠. 그리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들 같은 거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일들이라든지 어떤 숙련된 사람이 매뉴얼을 통해서 전수시킬 수 있는 일들은 기계가 결국 다 대체합니다. 그것이 머리를 쓰는 일이건 아니면 몸을 쓰는 일이건 간에 반복적이고 어떤 이렇게 쭉 패턴이 있는 일들은 결국은 기계가 다 해요. 그런데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일들은 몸을 쓰는 일이건 머리를 쓰는 일이건 매번 새로운 일이요.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일, 즉 반복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도 힘든 거지만 이거는 결국 기계에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이 안전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반복적이지 않구나, 이거는 반복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잘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어떤 직업이 있을까 좀 찍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반복적이지 않은 것, 즉 예측 불가능한 일인데 네. 가장 예측 불가능한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반응.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라든지 뭐 심리 상담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혹은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오는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상점에서도 아까 그 키오스크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라는데 뭔가 사람과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어떤 것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즉 이거를 소셜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 기계가 대체한다라고 해도 사람이 하던 일의 일부밖에 대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앞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직업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